안녕하세요. 베나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것 같아 할 건 다 하네.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방 한방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의사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백태선 원장님과 함께 진행하는 한양닥터 10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병의 원인, 정기와 사기 사이의 항쟁입니다. 예.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건 생리적인 상황.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병적인 상황을 들어갈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의학으로 들어가는 문이 천인상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음양오행. 네. 딱 들어가 보니까 기계가 있는데 그게 오장육부고 네.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를 봤을 때 그게 기혈정진액이었고 또 사람이 또 어떻게 정상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가가 사상의학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게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기본적으로 한의학에 있어서 병이 오는 이유는 정기와 사기, 바른 기운과 사악한 기운의 대결로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른 기운, 정기가 강하고 사기가 부실하면 병이 안 오겠죠. 그러면 건강한 상태겠네요. 그래서 병이 오는 상태는 정기가 허하고 사기가 실한 경우에 병이 온다고 봤어요. 또 다르게는 이제 비슷한 말로 정기가 안에 차 있으면 사기가 감이 들어오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사기가 만약에 스며 들어오는 건 그곳은 반드시 정기가 허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와 사기의 관계로 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우리가 했을 때 한의학적으로 봐서는 음양화평진이라 해서 음과 양으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평한 균형된 상태, 뭐 쉽게 이야기해서 항상성이 잘 유지되는 상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몸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는 이런 조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병이란 건 그런 상태가 깨어지게 되면 병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밸런스가 깨진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행론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기운이 커지지 않고 상생상극의 평화로운 상태, 제일 좋게는 1대1대1대1이면 가장 건강한 상태겠죠. 그런 상태가 이제 정상적인 건강의 상태라면 이런 게 깨지는 경우에 이제 병이 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흔히 어떤 원인의 한방에서는 이제 현대의학은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는 걸 중요시했다면 한의학에서는 이제 자기 정상적인 정기가
부족하면 병이 온다고 봤기 때문에. 자기 안의 질서가 예. 깨지면 병이 온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한의학의 치료법은 나의 전기가 부족해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갔다면, 현대의학은 우리 외부에서 원인에 의해서 오니까 균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뭘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식의 외인을 많이 찾았죠. 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기가 허하면 그게 이제 사기가 들어오고, 사기하고 전기하고 막 싸우다 보면 전기가 더 약해지면 몸에 이제 여러 부산물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지저분한 것들, 네. 그런 걸 어혈이나 담음이라 보거든요. 그런 게 끼게 되고, 그런 게 끼면 전기가 더 잘 못 만들게 되고, 그러면 사기가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식의 악순환을 거치면서 이제 병이 진행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느 지점에서 이제 전기가 허하다면 전기를 보여주고, 사기가 실하다면 사기를 꺾어주고, 그런 게 사실은 한의학에서 이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오행 예컨대 뭐 화기목기, 네. 금기수기, 또 하나가 뭐죠?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네. 예. 그러면 이 5가지는 일반적으로 전기인데, 예. 그럼 이 밸런스가 깨지는, 예를 들면 수기가 너무 강하다, 이런 것도 병입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전기가 그럼 뭐냐? 네. 사기는 뭐냐? 네. 이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추상적으로 전기는 좋은 거, 사기는 나쁜 거,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쉽게 딱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전기는 기, 네. 혈, 네. 진액, 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언젠가 한번 다뤘던. 네. 그리고 사기는 뭐냐면 기가 사기화되는 거야. 기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네. 있는데, 보통 그 병인론에서 바라보는 기는 풍기, 한기, 열기, 뭐 습기, 네. 건조한 기운, 그걸 갖다 풍한섭조화라 하는데, 네. 그런 기운에 의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정상적 그 오행의 상생상극의 질서 안에 있으면 이게 전기로 작용을 하고, 그 질서를 벗어나 있으면 사기로 네.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그 정파, 사파. 그게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파 애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네. 의외로 사파 애들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나름대로 의협심이 있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오행의 기운에서 한 가지를 더 포함을 시켜요. 뭡니까? 이게 서라는 개념이거든요. 서라면은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화라는 개념하고 네. 여름 폭서기 할 때 그 서자거든요. 그 서라는 개념은 뭐냐면 뜨거운 태양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름철에만. 네. 그래서 제가 복사열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에서 6가지 기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기로 작용할 때는 육기라고 부르고, 네. 이게 사기로 작용할 때는 육사. 육음이라고 표현해요. 육음. 네. 그 엄탕할 음자. 네. 그래서 육기가 뭐냐 하면 풍, 한, 서, 섭, 조, 화. 네. 오행에다가 그 뭐죠? 서가 하나 들어가. 뜨거울 서, 더울 서가 들어간. 사기인 육음은 뭐냐? 네. 이것도 풍, 한, 서, 섭, 조, 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음양 오행에 있어서 상생상극의 질서 안에 있으면 육기로 작용을 하는 거고, 아니면 육음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혈이 전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기허 사기실이니까 전기가 약하고 사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혈이 부족하면 전기허가 되겠죠. 그러면 혈 부족은 전기허에 속하고, 혈이 사기화가 되면 오혈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진액이 우리 전기허가 되면 진액 부족이 되겠죠. 근데 사기화가 되면 담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끈적끈적한. 그리고 우리 정,
제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근데, 핵심 개념이었어요. 예, 정은 이 정기화가 되면 정이 부족한 상태 되는데 이게 사기화가 안 돼요. 정은. 워낙 에너지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래서 정 같은 경우는 전기허만 넣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병을 나눈 데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외감육기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상이겠죠. 기상. 너무 추운 날 되면 한기가 우리 몸에 들어올 거고, 너무 더운 날이면 화기가 들어올 거고, 너무 건조한 날이면 조기, 건조할 때 조기가 건조해 조. 그리고 너무 습할 때는 습기가 들어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 해서 외감육기라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걸 내상이라고 불러요. 내상은 같은 경우에 우리 감정에 따라서 화가 많이 난다든지, 우리 너무 슬퍼한다든지, 또 너무 기뻐한다든지 이런 감정 변화에 의해서 내상을 입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감육기, 내상 칠정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게 내인, 외인이고, 또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음식 먹고 오는 거, 뭐 체한다든가 식중독, 아니면 벌레한테 물린다는 거, 아니면 외상을 입는다는 거, 뭐 뼈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건 그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그런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그 요즘 춥잖아요, 많이. 그렇죠.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이상하게 추운 건 한기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본 거거든요. 이 한기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춥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연이 이런 오행의 조화를 잘 이룬다면 이렇게까지 안 추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춥다는 건 그런 조화가 깨졌다고 봤고, 만약에 그 깨진 조화가 그대로 우리 몸에도 그대로 깨져 버리면 이제 외부에서 병이 온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방에서는 외부적인 원인을 풍, 한, 서, 섭, 조, 화 이렇게 6가지로 봤는데, 이게 현대적으로 외부의 기상인자하고 똑같아요. 신기하게. 그 기온이라면 한열의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의 개념하고 한해, 상하월 한해의 개념이니까. 온도는 더우냐 추우냐. 그렇죠. 그 기습, 습도. 건조하냐 습기가 많으냐. 다습하냐. 기류 이거는 풍이죠, 풍. 바람.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복사열인데, 그게 바로 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기운, 풍한, 서섭, 조화가 병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풍한, 서섭, 조화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그 화가 없으면 사람이 추워서 늘상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는데 이게 조화가 깨져서 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육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우리 풍부터 먼저 하면 바람 풍자를 쓰는 풍. 자연에서의 바람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이고 바람의 기운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우리 바람 안 불면 어때요? 끈적끈적하고 덥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름에 조금만 바람이 싹 불어주면 우리가 쾌적하잖아요. 그렇듯이 정상적으로 자연에 필요한 바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태풍이 분다. 그거는 과하죠. 과하잖아요. 그래서 인체 내에서 정상적인 우리 인체 내에서도 정상적인 바람은 간의 소설 작용 같이 잘 흘러가게끔, 기도 잘 흘러가게 하고 혈도 잘 흘러가게끔 하는 게 정상적인 바람이라면,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우리가 몸에서 이제 몸이 떨린다든지, 오한이 난다든지,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럽다든지, 바람이 샥 불면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건 외부에서 풍이 들어오는 증상이구나,
해가지고 풍을 치료하는 약을 썼다는 거야. 네. 예. 대표적으로 방풍이란 약이죠. 풍을 막는다. 예, 네. 예. 그리고 한. 네. 한은 차가운 한자죠. 자연으로 봤을 때 겨울의 기운이고, 네. 그리고 물의 기운, 수의 기운이고, 뭐든지 뭉치게 하고 저장하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인체 내로 봤을 때 네. 열이 올라가는 걸 낮춰주고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한의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이제 몸이 춥고 뭐 손발이 차고 뭐 관절이 뻣뻣해지고 뭐 몸이 움츠러들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 한의 네. 기운이 많아서 온 병이 생겼구나. 소화도 안 되고. 예, 네. 예.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서의 네. 기운은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여름에 땡볕에 있으면 오는 네. 증상 열사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건 여름에만 생기고 네. 그러니까 뭐 입이 마른다든가. 그렇죠. 네. 체온이 올라가고 우리 더위 먹고 네. 이런 게 서의 기운이 많으면 고열, 발한, 땀 만나면서 기운이 빠지고 인사불성되고 이런 게 다 더위 먹으면 정신없죠. 예, 네. 예. 그런 게 서의 기운 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 습한 기운은 우리 자연에서는 토의 기운에 해당이 되고 장마철, 축축한 무거움 네. 이런 거고, 우리 인체로 봤을 때 피부를 정상적인 건 피부를 윤기 있게, 네. 그리고 뭐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게 마른 기침 같은 거 안 생기게, 그리고 관절이 잘 움직이게 윤활유 역할을 네. 하고 이런 게 다 습의 기능인데 이게 너무 많다. 과하다든지 병이 되면 이제 몸 무겁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네. 관절이 붓고 통증을 느끼게 하고 식욕 부진, 네. 습진 습진의 습도 이습자군요. 예, 예. 네.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습의 기운이 강하구나 이래야 안다는 거야. 아니 뭔가 축축한 데서는 사실 균도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숨도 잘 자라고 네.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해지고. 예. 그래서 저기 머리 감은 다음에 빨리 말리라 그러는 게 이 예. 균이 자라날 환경을 없애라는 뜻이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군요. 예. 그것도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건조한 기운은 금의 기운이고 네. 가을의 기운이고 건조하고 단단하게 굳히는 건데 인체에서는 이제 너무 몸이 부종이 온다든지 이런 걸 말려주고 네. 하는 게 건조한 기운이죠. 건조하면 피부가 막 이렇게 그 많아지면 네. 피부가 갈라지고 갈라진다든가. 네. 예. 아니면 마른 기침 밭은 기침, 마른 기침. 예, 네. 예. 그리고 뭐 피부 갈라지고 관절액이 부족해지니까 좀 목뻑해지고 뻑뻑해지겠죠? 이러면 네. 조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받고 마지막으로 화의 기운은 네. 기본적으로 열을 올려주겠죠. 네. 여름의 기운이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울 땐 화의 기운이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예, 있지만 예. 이게 너무 많으면 많으면 우리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몸이 건조해진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화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혈압이 오른다도 화의 기운 아닐까요? 그건 꼭 관련은 없습니까? 그게 사실 관련이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 혈압이 오르니까 이게 한의학적으로 화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한방에선 이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을 차갑게 하는 약을 그렇게 쓰자는 게 일본 쪽 주장이에요. 네. 일본 한의학에서. 일본 한의학의 주장이다. 예, 네. 예. 근데 전 글쎄요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화라는 개념이 이게 참 언어적인 약간 그게 있어요. 예. 우리가 화가 난다의 화가 난다의 화자는 한자로는 노할 노자야. 네. 분노할 노자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화낼 노자가 되는 거고 네. 이 불화자하고 사실 큰 관련은 없는데. 네. 그럼 우리가 화병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화병을 불화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화가 순수한 우리말로 네. 이게 헷갈려요. 네. 제가 지금 이
요즘 화병 앓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제가 화병에 대해서 사실 칼럼을 쓰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헷갈리는 거야. 이게 불화자를 쓰기도 하고 네. 분노할 노자인데 이걸 화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참 헷갈리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육기가 과한 그걸 태과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태과한 증상이 나오면 이제 병인이 온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밖에 있으면 되게 춥잖아요. 네, 겨울이니까. 예. 되게 춥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하게 하려면 몸을 좀 난방기가 빵빵한 데 들어가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훈풍이 불고. 예. 그렇듯이 우리 몸에도 한기가 많으면 우리 몸 안에 난방기를 켤 수 있게끔 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간이 건조하다면 우리가 가습기를 틀잖아요. 네. 근데 한의사는 이 사람 몸에 건조한 기운이 많다 하면 이 사람 몸에 가습기를 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축축한 예를 들어서 천문동, 냉동 같은 약을 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내상. 네. 우리가 내상을 입는다. 저도 최근에 내상을 좀 입어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잤는데 네. 사람이 사람을 참 그 사정은 제가 뭐 자세하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른바 칠정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특정한 감정이 특정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화를 내고 기뻐하고 생각을 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무서워하고 놀라는 이 7가지 감정을 갖다가 칠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정통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칠정하고 또 틀려요. 이 7가지 감정에 의해서 이제 내상을 입는데 보통 놀라고 무서워하는 건 거의 같게 하나로 묶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걸 또 하나로 뭔가 비슷한 거. 그래서 이걸 5개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화를 너무 많이 내면 에너지가 과다 소모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 기가 느슨해진다고 봤어요. 그럼 어떤 질병이 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막 웃고 다니면 저놈 저 나사 빠진 놈 아니야? 그렇듯이 기가 이완돼서 점점 게을러지고 뭘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기가 뭉친다고 봤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면 기가 또 감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이러면 기가 아래로 내려간다고 봤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갑자기 무서운 거 딱 만나면 몸이 굳죠. 탁 주저앉잖아요. 기가 아래로 쑥 꺼지면서 그러면서 아래로 지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기가 너무 아래로 쭉 쳐져서 그런 현상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 가면 그 건강한 사람이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기가 감소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는 거고. 슬픔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화를 냈다고 기가 올라가고 기뻐한다고 뭐 이완되고 그게 아니고 이런 감정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회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 어떤 감정에 오래 얽매여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동양에서는 이 감정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 거, 어디 치우치지 않는 감정, 평온한 감정 상태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중용에서도 희노애락지 미발을.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동양인 중에 제일 마음을 잘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처님 아닐까요? 득도를 하셨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네. 부처님도 마음을 아주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세옹지마 어르신을 최고로 봐요. 아 중국 고사에 나오는. 예. 네. 세옹지마 아시죠? 그렇죠. 이게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란 뜻은 뭐냐면 이 집에 말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하루는 가출을 한 거야. 네. 지금은 따지면 그랜저가 하나 날아가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랜저가 하나 날아갔으니까 네. 하니까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네. 알아?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이 몇 달 후에 돌아왔잖아요. 네. 다른 말들을 데리고. 앞말을 데리고. 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그랜저가 돌아오면서 티코하고 소나타를 데리고 네. 왔으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게 복이 될지 네. 화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이 집 아들이 이제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병신이 되잖아요. 네. 낙마를 해서 네. 이제 부상을 크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 얼마나 안 됐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러다가 전쟁이 나버렸죠. 네. 전쟁이 나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은 다 고구려에 가가지고 살수 처분돼 버렸잖아요. 살수대첩. 네. 살수 쫙 처분되고 이 집 아들은 이제 징병되지 않고 집에 다리가 남았습니다. 완전히 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남자라고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네.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동양에선 화나도 화를 내지 않고 네.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상태를 최고의 마음 상태로 봤어요. 근데 그게 현대 심리학 이론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현대적으로 화내면 화내라. 네. 기뻐하면 기뻐해라. 억지로 참지 마라. 화를 참는 건 억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화날 때는 화내고, 예. 네,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좀 울고, 이게 더 현대의학이 맞다. 자연스럽지 않나. 예. PD님은 뭐가 맞다고 보세요? 전 터트리는 거. 터트리는 거. 예, 현대의학 쪽, 네. 전 동양을 했으니까. 네. 근데 사실 둘 다 맞아요. 둘 둘 다, 다 맞는 네. 게 뭐냐면 이제 세옹지마 어르신 정도의 내공을 가진 성군자는 사실 네. 화가 나도 저절로 화가 안 나는 거야.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는 거고. 기뻐도 크게 기쁘지 않은 거야. 네. 슬퍼도 크게 슬프지 않아.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야. 세옹지마 어르신 정도의 내공이 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뱁새들이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면 저희 같은 범인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범인들 전 뱁새라고 표현하는데 네. 괜히 세옹지마 어르신 흉내 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 못 산다고. 견딥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화병이 오는 거야. 네. 그래서 일반적인 범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화를 감정 표출하는 게 낫고 네. 세옹지마 어르신 정도 되는 성인군자는 저절로 그래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박사님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인생 네. 평생 이렇게 뱁새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 우리도 성인군자가 될 수 있잖아요. 뭐 노력해서 될 수 있다면 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인군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몇 네. 가지 있는데 하나만 딱 소개해주면 양성입지법. 뭡니까 그건? 성을 기르고 뜻을 바로 세우는 법. 여기서 성정의 그 성인가요? 예. 네. 우리 성별할 때 그 네. 성이에요. 성적인 네. 사람 할 때 그 네. 남성 여성 할 때도 네. 이성자를 쓰는데 왠지 성자가 좀 야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인성 품성 할 때도 그 성자를 쓰잖아요. 예. 성격. 예. 네. 그래서 이 성자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야하게 섹스 파워를 기르고 네. 뜻을 세운데 이 뜻의 성자가 아니고 이 성자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정확하게 이 성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세요. 네. 이 성의 기원이 뭐냐면 하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너는 인간이고 너는 개돼지다 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람과 개돼지의 네. 짐승을 나누는 네. 네. 뭘까요? 그게 바로 동양에서 성이라고 봤어요. 그 성이 있으면 사람이 되는 거고 성이 없으면 개돼지가 되는 네, 거야. 축생이 되는 거다. 네. 그러면 성이 도대체 뭐냐 하니까 성이라는 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의 예지가 들어있다고 네.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할 사람도 있지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늘이 명을 해서 사람 마음속에 성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인의예지가 타고나는 거냐 교육의 결과냐 이것도 또 오래된 그렇죠. 논쟁 가운데 네. 하나죠. 그래서 그 증거를 제시한 분이 맹자란 분인데 네. 어떻게 증거를 제시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도야. 네. 푹푹 쑤시고 다니는 사람이야. 다니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네. 수레에 탁 친 거야. 네. 그래서 피를 딱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순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측은지심. 네. 저거 안 됐네. 네. 좋아 아플 건데 안 됐네. 네. 그 마음을 우리가 측은지심이라 불러요. 네. 측은지심이 있다는 건 비록 강도지만 강도한테도 측은지심이 있다는 건 우리 성 속에 인이 있다는 단서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탕수육 먹을 때 있잖아요. 막 먹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가 남잖아요. 네. 왜 안 드세요 하나를?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처리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먹고 싶어 할까봐. 배려. 네. 그 상대방이 먹고 싶어 할까봐 그 탕수육을 하나 남기는 그 마음을 갖다가 사양지심이라고 네. 불러요.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 네. 사양지심이 있다는 건 우리 성 속에 예가 있다는 단서로 봤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나쁜 일 좀 하고 사시죠. 뭐 100% 선하게만 살 수 있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나쁜 일 하고 살거든요. 네. 뭐 크게 나쁜 일도 있고 작게 나쁜 일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차가 안 올 때 네. 빨간불이야 횡단보도가 그럼 전 건너거든요. 무단횡단. 네. 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차도 안 오는데 쏙 건너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애기가 아빠 하면 어때요? 당황스럽죠. 네. 막 부끄럽잖아요. 네. 그냥 막 건너고 있는데 교수님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나쁜 일 할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수호지심. 네. 수호지심이 있다는 건 우리 성 속에 의가 있다는 단서로 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딸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땐 괜찮았는데 초등학교를 가더니 어느 순간에 딱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 나는 아빠가 뉴스 볼 때 딴 데 안 트는데 왜 아빠는 내가 만화 볼 때 뉴스를 틀어? 그것도 양해도 안 구하고. 네. 근데 리모컨으로 그냥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시비를 건 거였잖아요. 애가. 그래서 자기도 배웠다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려는 마음을 시비지심. 네. 시비지심이 있다는 건 우리 성 속에 지와 통한다. 지가 있다는 단서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성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동양에서는 거울에 비유했거든요. 우리 동거울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가면 동거울 있잖아요. 동경. 네. 동경 보면 구리 거울. 네. 그 사실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잘 보여요, 사실은.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 이렇게 녹을 닦아내고 관리하면 잘 보이나요? 매일 닦아야 돼요. 네. 매일 닦아야지 이제 그게 보이는데 박물관에 딱 여놓으니까 그렇죠. 녹이 껴놓으니까 이게 거울 맞아 이러잖아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로 봤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은 매일 닦아야지 이제 그 성이 제대로 쫙 나와가지고 이런 사단이 원활하게 나와서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게 선행으로 이어지고 그렇다고 봤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게 피를 착 흘리고 가는데 딱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황구야. 오,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저거 내가 가질까? 탐하고 이런 감정이 개입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악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갖다가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욕심내는 이 7가지 감정이 개입되면서 우리가 악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감정을 칠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2가지를 합해서 4단 7정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그 뭐죠? 우리가 재벌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검찰청 갈 때 어때요? 그때 굉장히 이제 휠체어 타고 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자기가 거기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감정이 그 스트레스와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이 일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엄청 소모가 되는 거야. 밤에 잠도 안 오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내가 후회도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정이 다 고갈돼서 그렇게 실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쇼가 아닌 게 뭐냐면 제가 흔히 질문을 드니 야, 내 재산이 3천억 있는데 한 10년 감옥 가서 살아야 돼. 잠이 오겠냐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에 많이 휘둘리고 악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래 못 살고 우리가 성이 밝아가지고 사단이 잘 나와서 선행을 하게 되면 내가 떳떳하니까 장수한 덕분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은 죄 여부를 떠나서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10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 그 상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겠네요. 그렇죠.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회의해야 되고 밤에 사람들 만나야 되고 후회하고 이런 게 다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를 받는다든지 하면 그 떳떳한 사람은 발 뻗고 잘 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데 지연제가 많은 사람은 딱 올 때 보면 초췌해져가지고 항상 늘고 오잖아요. 이게 걸릴까 안 걸릴까 내가 왜 그랬을까 불안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에너지를 막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군자는 수야. 똑바르게 살면 오래 살고 똑바르게 안 살면 일찍 죽는다. 이게 바로 그 감정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동양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는데 성이 엄칫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호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그런 사람한테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인간 이런 금수맛도 못하는 너는 성이 있지만 성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이런 금수맛도 못한 놈. 쉽게 얘기하면 개돼지 맛도 못하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걸 금수맛도 못한 걸 우리 순수한 말로 바꾸면 이런 개새끼 하는 그 욕에 이런 의미가 담겨있죠. 그래서 이 사단하고 성의 영역을 갖다가 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감정에 있는 그 부분을 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이기론 하는 게 이기이원론, 이기이론론. 그리고 우리 성하고 리가 하고 합쳐서 성리학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런 마음에 있어서 성리학적인 자세를 갖춘다. 그래서 감정을 내가 똑바로 삶으로 해서 감정의 기복에 휩쓸리지 않고 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를 최고의 마음 상태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내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은 네. 동양에서 서양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마음이 글쎄 옛날 서양 동화 보면은 마음이 머무는 곳은 심장으로 나오는데 최근에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예. 마음의 소재지가 어디냐 이걸 갖고도 또 예.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네. 사실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거든요. 네. 프로이드에. 그래서 우리 흔히 빙하에 비유하잖아요. 네. 우리 의식의 한 부분 조금인데 아주 많은 부분에 무의식이 들어있다고 그렇게도 나누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영역이라 해가지고 우리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을 에고, 네. 우리 윤리적인 나라고 생각하는 걸 슈퍼에고, 초자. 네. 네. 그리고 우리 동물적인 감정, 네. 본능에 기뻐하고 충실한, 쾌락에 네. 충실하고 이런 걸 갖다 이드라고 네.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양 같은 경우에도 이걸 조금 나눠놨어요. 그래서 마음과 관련된 단어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마음 심자만 마음이 네. 있는 게 아니고 영이라든지 네. 혼이라든지 아니면 백, 우리가 그 영혼이 들어있고 우리가 혼백이 있잖아요. 네. 우리 몸에는. 그래서 영과 혼은 양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날아가. 혼비. 예, 네. 예. 그리고 백산. 예, 그건 땅의 기운이네요. 백은 네. 땅의 기운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우리 자체가 음양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양기는 다시 양기로 돌아가고 네. 음기는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영과 혼과 비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영혼할 때 네. 그런 말 쓰잖아요. 영은 우리 신령스럽다. 네. 그런 말 쓰잖아요. 뭔가 스피리추얼한 영어를 하잖아요. 예. 영이란 이야기는 우리 성이라고 보시면 네. 되세요. 우리의 순수한 아주 고귀한 인간 본연의 마음. 네. 우리 호국 영령 할 때 그 내려오는 정신, 네. 그건 영에 해당이 되고, 우리 혼은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 나라고 인식하는 자기 자신. 그렇죠. 우리 에고. 사단 정도, 네. 사단 정도로 보면 되고, 백은 재밌는 게 만약에 사람이 100만 남으면 뭐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백이 뭔가요? 그러면 혼백할 때. 백은 그러니까 혼비 백산이니까 백은 뭐랄까요? 저 지금 느낌에는 뭐 장기나 심장을 돌리는 이런 기운일까요? 그 백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영화의 좀비가 네. 바로 100만 남은 거야. 네. 한의학적 견지에서 보면 예. 네. 영과 혼은 다 날아가고 영혼이 없이 그냥 네. 100만 남은 상태가 바로 좀비. 우리 그 중국 영화에 강씨 있잖아요. 네. 그 움직이면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우리 영혼이. 네.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백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알기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이 분리되면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내상에 의해서도 병이 오고 외감에 의해서도 병이 오고, 또 기타 분류로 따지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음식상, 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그런 게 또 병이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로상. 에너지를 많이 써서. 네. 대표적으로 일을 많이 한 경우. 네. 노력상이라고 표현하고, 마음을 많이 써서 노심상. 그건 뭐 스트레스라든가 무슨 네. 그리고 그
박노상 해가지고 너무 또 섹스를 많이 해서 오는 네. 상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또 나머지 분류 중에 하나는 전염병. 아 전염병. 네. 옛날에 이야기하는 전염병 이런 식으로 한방에선 병이 온다고 봤어요. 내인도 있고 외인도 있고 이제 내인도 외인도 아닌 것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병에 안 걸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마음은 평온한 상태. 그리고 환경 우리가 하는 환경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은 그 조화로운 쾌적한 네. 상태에 있으면 사람이 큰 병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한의학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슬프고 우울하고 놀랐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병이 온다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기뻐하는 것도 지나치면 그렇죠. 그것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병이 온다. 예. 네. 아까 우리 중룡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나오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봤어요. 네, 미발, 희노애락지 미발. 근데 이게 발은 해. 우리가 기쁜 마음도 생기고 슬퍼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이게 절도가 있는 상태를 중절된 상태라고 하고 이 상태를 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용에서. 어울리는 이렇게 조화로운. 예. 그래서 기쁘다고 아예 그냥 얼굴이 굳어 있는 게 아니고 기쁘되 너무 기뻐하지 않고 과도하지 않게 조절을 해라. 기뻐서 막 날뛰다가 그냥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쁜데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기쁠 때 그걸 대비해야 된다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라. 그러고 보면 흥분하면 아무래도 위험이나 이런 걸 잘 안 따지게 되죠. 그렇죠.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절자가 화라고 했으니까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아마 좋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병의 원인, 정과 사의 항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진단하고 한의학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 아마 한의학을 한번 쭉 보라고 보시면 되세요. 침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떤 원리로 사람의 몸을 낫게 만드는가. 한약은 도대체 어떤 어떤 원리로 기전에 의해서 사람을 치료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백태선 선생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성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